자, 여러분 시작합시다. 지난 숙제 중에 프린트에서 혹시 궁금한 게 있나요? 두 번째 거. 자, 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 여긴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자, 여기가 생식세포 분열이다. 감수 분열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 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가 되겠죠. 그지? 여기는 감수 2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 그럼 기억 보시면은 가에서 염색 분체가 아니고 우리가 1분열 때는 상동 염색체의 분리, 우리가 이가 염색체가 떨어져 나간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니은 보시면은 자, 나시기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는 다시기의 반이다. 자, 지금 다를 보면은 다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나 봅니다. 자,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된단 말이지. 그죠? 자, 여기서 꼴을 보니까 여기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인데, 자, 여기는 체세포 분열이니까 뭐 2에는 46자리가 있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서 지금 여기가 나죠. 자, 여기를 물어본데 여기는 이미 염색체 수가 반토막 낳는 시기다. 그죠? 그리고 나에서는 염색 분체의 분리이기 때문에 염색체의 개수는 다시 여기서 이미 N은 23, 계속해서 N은 23인 상태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 다의 반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 안 돼? 다시 지금 여기 꼴이 뭐야? 여기 꼴이 체세포 분열 꼴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한 염색체, 한 세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이가 염색체가 수정 과정, 잠깐만, 수정 과정이네. 수정을 했나 봅니다. 자, 지금 생식세포 만들어서 애기가 만들어졌나 봐요. 그죠? 이 뭐라고 해? 수정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얘기인가 봅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부터 체세포 분열을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하죠. 지금 그 얘기인가 본데. 그래서 여기가 2에는 46자리. 자, 그 다음에 다시기에서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아니고 지금 여기 2배가 다시 된 요 지점, 여기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디귿이. 그래서 정답 2번 하시면 되겠네요.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여러분 교재 오셔서 우리 어디서부터지? 91부터였나? 질문 있습니까? 93페이지에 10번? 왼쪽 그래프가 저기예요. 아, 왼쪽 그래프. 아, 저렇게 나올 수가 있기는 해요. DNA 상대량이 항상 우리가 보던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까꾸로인가? 2자리가 많지. 2자리가 많을 텐데. 아닌가? 1자리가 많아? 이렇게 생겨먹었네. 대략 요렇게 생겨먹은 거 맞아? 아. 지금 어디랑 어디 찍어놨지? 중간이랑 여기가 로마 일자고, 여기 2자리가 로마 2야? 여기가 로마 2자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복제가 일어난 곳이고 여기는 복제가 일어나지 않은 구간. 다시 그림으로 살펴보면 요렇게 생겨 먹은 것을 얘기를 한다고. 그지? 자, 이 한가운데 있는 건 그건 뭐냐? 자, 우리가 기존에 보던 DNA 상대량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 지금 쌤이 노란색 저기 쳐놓은 게 여기 구간이에요. 그죠? 1에서 2로 넘어가는 요 구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이라고 하는, DNA 상대량이 1자리가 그럼 여기 있는데,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1이 되겠다. DNA 상대량이. 자, 그러면은 이만큼은 다 어디냐? 당연히 복제가 돼서 G2기 그 다음에 분열하는 중 있죠. 그지? 거기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제된 게 값이 더 적다라는 거. 분열은 되게 짧잖아. 그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보면은 구간 1에는 DNA 복제가 일어나는 세포가 있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정말 간혹 가다가 쌤이 10번에 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G1기가 기본적으로 긴 게 맞아요. 나 정말 간혹 가다가 그냥 이거 화살표를 안 그려놓는 그런 그림이 있다. 그 진짜 정말 간혹 가다가 하나씩 있어. 이런 유형의 뭐 100문제도 아니고 200문제당 하나 꼴이라고 해야 될까? 뭐 정말 간혹씩 있는데 그때는 내가 G1기가 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뭐 적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니은 보시면 구간 2에는 니은이 지금 분열기잖아. 그지? 그러면 전, 중, 후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말기 나누는 거는 뭐 요거는 쌤이 이제 핵당으로 나눌 건지 세포당으로 나눌 건지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 중, 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기억이 G2고요. 세포가 디귿치기 G1입니다. 세포의 수보다 많다. 지금 DNA 상대량 1자리랑 2자리랑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DNA 상대량 1자리가 훨씬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혹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들 풀면서 계속 보일 텐데 쌤 눈에 잠깐 들어와서 그런데 13번 디귿 같이 분수 물어보는 거 정말 많아요. 분수 물어보는 거. 특히 염색체분의 뭐 염색 분체라든지 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찾아 놓았어야지만 당연히 맞힐 수가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걸려 드냐 안 드냐 확인하는 문제로서 항상 디귿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좀 계속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염색 분체라는 거 복제가 되어 있으면은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그죠? 복제가 안 돼 있으면 염색체 개수 그대로가 염색 분체다 하시면 됩니다. 쌤이 19번은 뭐 굳이 하지 말라고 했고 넘어가셔서 혹시 또 다른 질문, 뭐 105페이지부터 질문 있을까요? 몇 번? 14번. 혹시 14번 말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어. 왜냐면 있으면은 많으면 쌤이 따로 촬영해서 보내주려고 해가지고 없으면 14번만 좀 해봅시다.
문제를 쭉 읽으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음.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쌤이 뭐 지난 시간이나 뭐 오늘 뭐 설명을 사실 이렇게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연관과 독립이 있단 말이죠. 자, 말 그대로 독립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염색체입니다. 서로 다른. 자, 우리 유전자 뭐 A와 B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 이게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고. 얘가 뭐 1번 염색체 있대요. 그럼 B는 23번 염색체 있대. 왜 이런 거야? 전혀 아무런 관련 없는, 그죠? 자, 근데 연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같은 염색체에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염색체 하나에는 엄청 많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A와 B가 같은 염색체에 있어. 자, 그러면은 어떤 말이냐? 자, 여기에 A가 있다. 그럼 같은 곳에 B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연관이야. 실제로 이제 가계도 혹은 이렇게 감수분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에서 같은 염색체이니 혹은 다른 염색체이니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 연관이 상인 연관과 상반 연관으로 나뉘게 된다. 자, 상인 연관은 뭐냐니까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라지라지가 같이 있고 스몰스몰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염색체가 라지 스몰이래. 자, 요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상인 연관이라고 해요. 자, 그럼 상반은 뭐냐? 까꾸는 거야, 그죠? 라지 A와 스몰 B가 있다. 스몰 A와 라지 B가 있다. 자, 요래도 우리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죠. 그지? 자, 요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종이면은 무조건 뭐 한쪽이 상인이다. 그럼 다른 개체도 상인 연관이냐? 그러진 않아요. 자, 개체 1과 개체 2가 있어. 자, 지금 개체 1이 지금 상인 연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개체 2도 상인 연관을 가져야 되냐? 그러지 않다고. 이 친구는 상반 연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요거는 문제에서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개체가 상인 연관이라 해서 나머지 것들도 다 상인 연관 해버리면은 문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알겠죠? 발생할 확률이 크다. 자, 요거는 조심을 좀 합시다. 자,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체크하시면서 아하, 독립되어 있구나. 서로 다른 염색체 있구나. 라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체크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인데 라지 스몰을 다 더했대요. 어허. 자, 그 다음에 1에서 4를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 자, 기억과 리을 찾으라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A와 B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A는 B보다 작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상한 게 뭐야? 우리가 사실 요거 왼쪽에 있는 걸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죠? DNA 상대량을 확인하면서 바로 찾으면 되는 거야. 이상한 게 뭐야? 1. 이거 왜 이상해? 그죠? 생각을 해보면은 A와 B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자, 한쪽에서 라지 A 혹은 스몰 A, 다른 한쪽에서 라지 B 혹은 스몰 B를 정자가 가져야겠다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얘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 새끼 이상하다는 거야. 아하, 지금 얘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를 상염색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면은 서로 다른 염색체잖아. 이해됩니까 이거? 자, 다른 말로 다시 A와 B 중에 하나가 X 염색체상이 있다는 거야. 성염색체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셔. 자, 여기가 그러면 하나다. 뭐 라지 A인지 지금 그거는 몰라요. 어쨌든 하나만 존재해. 자, 그러면 반대편에 여기는 X가 같어요. 그죠? X 염색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 합이 4가 나와야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가 복제가 되어 있다. 다시 여기는 상염색체도 가지고 있고 X염색체도 여기에 있을 거라고. 왜? 여기가 Y가 있다는 게 확실하니까. 뭘 보고? 1이 나온 것을 보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를 보면 되는데 여기는 어쨌든 복제가 되어 있지 않냐고. 그죠? 자, 다시. 요거 둘 중에 하나, 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넘어갔어. 근데 복제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DNA 상대량이 4가 나온다고요. 어머나 세상에. 여기 있네. 그죠? 벌써 2개 찾아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A가 B보다 작다고 나온다고. 그지? 자, A가 B보다 작아요. 오케이, 좋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기억이 1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죠? 얘가 2가 되면 좋겠죠? 왜? 얘는 복제를 하지 않았어. 얘는 복제를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과 2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얼마일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다시 얘기한다. 가랑 나중에 누가 상염색체인지 누가 성염색체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명확한 건 남자라고. 그죠? 자, 그냥 가정을 할게요. 가정. 예시를 든다. A가 상염색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확실한 거 아니고 그냥 몰라요. 그건 못 찾아. 우리 못 찾는데. 자, 만약에 얘가 라지 A, 스몰 A야.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뭐 라지 B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다 더한 거야. 이 다 더하면 얼마야? 3만큼이라고. 그지? 자, 얘를 복제한다면, 자,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있다고. 자, 다시 여기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얘가 복제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 DNA 상대량이 전체가 어떻게 돼? 여기가 라지, 스몰, 라지 이렇게 되죠. 다 더하면 이게 6만큼 나오지 않겠냐고. 됩니까? 자, 이게 지금 로마 1자랑 로마 2자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자, 그래서 A가 3이 나와야 되고 B가 6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다 찾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보기 보면 됩니다. 기억 A는 3이다. 맞아요. 니은은 로마 3자다. 니은은 로마 3자다. 리을인데? 그죠? 들렸다. 자, 리을의 염색체. 자, 로마 3자입니다. 아하, 1분열이 일어났죠. 그죠? 그럼 이미 N은 23자리야. 자, 염색체의 개수는 23개다. N은 23이니까. 그죠? 자, 이를 찾고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게 엄청 중요하고 훌륭한 생각입니다. 자, 사람의 유전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내신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어떤 학교는 앞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나가요. 선생님이 원하는 바야. 근데 당연히 중간에 갑자기 유전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쪽이 쉬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항상성까지 끊는다든지 혹은 조금 더 넘어와서 병원체, 방어작용에서 끊을 수도 있어. 그것까지 충분히 금방 나갑니다. 금방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끊고 기말고사 때 유전을 쭉 나가버리고 뒤쪽에 생태계 뭐 이런 거 아주 조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뭐 이제 일단은 기말만 좀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는데, 기말 때 이제 그럼 난이도가 확실히 엄청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그 중에서 그러면은 일단 문제가 그러면 너무 어렵게 또 나올 수는 없어요.
그지? 만약에 같이 병행을 할 때는 앞쪽과 뒤쪽에 이제 내용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유전에서 난이도가 높은 거 뭐 하나, 둘 뭐 이렇게만 좀 낼 수 있는데, 유전이 전체적으로 많아지다 보면 일단 난이도는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줄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또 내가 좀 요령껏 시간을 좀 단축시키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 사람의 유전 나오는데 처음에 용어들이 나와요. 자, 용어들 조금 생략을 좀 해도 괜찮겠죠? 자, 유전 형질 뭐 이런 것들 다 중학생 때 나온다. 자, 대립 형질 나오는데, 요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립 유전자랑 뭐 같이 연관을 시키면 됩니다. 대립 형질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유전자에 따라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우리 중학생 때 뭐 많이 했어. 쌍꺼풀, 외꺼풀, 보조개 유무, 그 다음에 혐알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귓불이 붙었니 떨어졌니, 이런 것들 많죠. 그지? 미맹이니 아니니. 자, 우리가 많이 표현하게 되는 게 우열이 있습니다. 우열. 우열이 뭐야? 우열은 좀 잠깐 살펴봅시다. 우성과 열성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유전자형이 잡종일 때라고 얘기하죠. 자, 잡종이라는 게 라지스몰이야.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뭐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입니다. 그죠? 드러나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머리카락으로 할까? 자, 곱슬이 우성이 아니면 직모가 우성이야? 곱슬이 우성이에요. 곱슬이 우리 자연 상태에서 훨씬 많습니다. 곱슬이 우성이야. 자, 곱슬이 우성입니다. 직모보다. 자, 요거를 라지 A라고 할게요. 스몰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라지 A, 스몰 A가 있으면 뭐가 드러난다? 겉으로 곱슬머리가 드러난다고. 그치?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우열. 자, 그러면은 요게 우성. 곱슬머리가 우성, 직모가 열성.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잡종 드러나는 거 곱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까꾸로 라지라지 혹은 스물스물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런 거 다시 상기시키시고. 자, 뭐 유전자형과 표현형 방금 쭉 다 얘기했는 것이야. 유전자를 내가 저렇게 알파벳으로 저렇게 적을 거라면 유전자형이 되는 것이고, 드러나는 뭐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혹은 곱슬머리냐 식모냐 이런 것들은 표현형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좌측에 멘델. 자, 멘델 참 재밌는 분이시죠. 성당 다니시던 분이야. 성직자예요, 성직자. 선생님이 과거에 좀 궁금했던 거 있거든. 여러분 혹시 크리스천 있나요, 여기? 혹시 좀 신실하십니까? 아니야. 왜? 신실하다가 바빠가지고. 아, 바빠서 이제 좀 예수님을 멀리하고 뭐 좀 그런 느낌으로. 사실 선생님도 모태신앙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선생님도 안 다닌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선생님 성인 되자마자 그냥 탈출해버렸거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금한 거야. 이제는 좀 궁금한 거야. 과학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믿어지나? 자,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선생님, 내가 너무 모르는 걸 수도 있어. 그지? 내가 너무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과학을 쭉 하다 보니까, 이 과학이라는 자연현상에 대한, 학문인데, 가능? 그럼 예수님 염색체 반토막이잖아. 그죠? 왜? 마리아가 나왔으니까. 빛으로 짱! 잉태. 막, 그죠? 미안해. 그런 거, 놀리고 그런 건 아니야. 나 모태신앙 출신이라고. 그지? 이상하다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죠. 과학자 중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나 궁금한 거야. 검색을 해내니까 멘델이 나오더라고. 세상에. 생명과학의 아버지 멘델이 이렇게. 근데 일단 뭐 1800년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표적인 예시인 것 같아요. 자, 뭐 멘델의 유전 원리에서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 나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간단히만 설명하자. 멘델의 유전 원리.
첫 번째가 무엇이냐?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지? 자, 이거 뭐냐니까 상동 염색체 분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야. 그죠?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그지? 내가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서로 나뉘어져야 돼. 그죠? 나뉘어져야 돼.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뭐 상동뿐만이 아니고 체세포 분열을 할 때도 서로가 분리가 돼야 돼. 자, 상동 분리, 뭐 염색 분체 분리. 자,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찢어져서 나뉘어져야 돼. 기본 원리입니다. 자, 헌데 오늘 내용상 요게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잉. 그죠? 자, 두 번째. 독립의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서로 다른 우리가 유전자끼리 서로 상관이 없는, 자, 그러니까 같은 염색체에 있지 않는, 자, 요게 기본 바탕이라는 거야. 그 뭐 멘델 요 학자께서는 당연히 이제 완두콩으로 이제 실험을 하셨죠.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양과 색상 이게 제일 많이 하고 키 그리고 뭐 잎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셨단 말이지. 그때는 당연히 이게 독립으로 다행스럽게라고 해야 되나? 독립으로 나타났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독립이 아니어도 괜찮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다.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그죠? 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는 당연히 3대1이라든지 9대 3대 3대1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안 씁니다. 자, 이 사람의 유전을 연구를 해보자. 첫 번째가 가계도 조사입니다. 자, 사람 연구의 첫 번째가 가계도 조사고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잘 찾으셔야 돼. 당장에 여러분들도 좀 이거 해볼 수 있을걸? 우와, 씨. 남자가 졸라 많죠? 자, 요게 여성이고요. 요게 남성이야. 그죠? 자, 이거 뭐냐니까 선생님의 집안입니다. 몰랐죠? 자, 선생님 혈액형 뭔지 알아? O형. O형인 것 같아? 그러면 피 많이 나눠줄 수 있고 좋겠지만 선생님 이기적입니다. 참 이기적이에요. 나만 혈액을 받을 수 있어. 자, AB형이고 선생님의 형이 B형, 쌤 동생이 A형이에요. 오호라. 골고루 나왔다. 그죠? 자, 선생님 아버지가 A형이고요. 선생님 어머니가 B형이죠. 자,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궁금한 거. 커가면서 궁금한 게 처음에는 아씨 하나만 더 나와보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왜? 뭐가 안 나왔어? 뭐가 안 나왔어? O형이 안 나왔어. 그래서 아씨 하나만 더 나와보지 라는 생각했는데 사실 안 나와봐도 나옵니다. 우리 이 경우의 수에 있어서 나와요. 자, 이게 내 동생 혹은 형이 같은 거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죠? 같은 걸 못 가져. 봐봐. 여기 A를 아버지가 줬다고 해보자. 아버지가 줬을 거야, 분명히. 자, 근데 내 동생이 여기가 만약 B라면은 아니지. 여기가 만약 A라면 어머니가 AB형이어야 돼요. 그죠?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아, 그럼 우리 형도 마찬가지인 경우야. 그럼 뭐야? 아하, 둘 다 A오 B오구나. 아하, 우리 형. 아하, 하나 더 안 나와봐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이거 가계도 조사죠. 실제로,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사실 가계도 조사, 뭐, 유전병이라든지 그런 것들, 흐름, 이런 것들 많이 보긴 하는데, 자, 가계도 조사에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거 있다. 자, 가계도 조사 얘기 나왔으니까 가계도 조사 살펴보는 법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를 좀 체크를 해야 돼. 자, 이게 왜 그러냐니까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상이 있고 유전병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상이 우성이냐? 그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닙니다. 정상이 열성일 수도 있어. 유전병이 열성이 많기는 해. 자, 접근이 뭐냐니까 선생님은 항상 경우의 수가 큰 것을 먼저 바라봐요. 자, 당연히 정상이 우성인 경우가 확률이 높아. 유전병이 열성인 경우가 확률이 높아요. 자, 확률이 높은 거 맞아. 자, 근데 우리가 하나만 나온다면은 참 다행이겠죠. 근데 우리가 가계도를 볼 때 미안해. 자, 가계도를 볼 때 이 유전인자에 대해서 여러 개를 제시한다고. 특히 이제 뭐 2개를 많이 줘요. 2개. 유전병 가, 나에 대한. 자, 가, 나 이렇게 준다고. 자, 그럼 우리가 사실은 선생님은 이제 문제 딱 볼 때 의심을 해. 하나가 우성으로 전달이 된다면 하나는 열성이지 않을까. 대부분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인지 혹은 상염색체 유전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 풀이 했던 것처럼 어떤가가 X염색체상에 존재할 수도 있고 Y염색체상에 존재할 수도 있고 상염색체에 존재할 수도 있어. 그죠? 그거를 찾아내는 것인데 찾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많이 나오는 거 엄청 쉬운 무조건 필살인데 자, 뭐냐니까 자, 요런 경우입니다. 자, 요거 되게 많이 보이거든? 무조건 간단한 힌트야. 간단한 힌트. 요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요거는 난이도가 쉬운 문제입니다. 자, 뭐냐니까 자, 요렇게 색칠돼 있는 게 유전병이래요. 자, 근데 이게 뭐냐니까 얘는 무조건 열성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쌤 열성 스몰로 적을게. 자, 그럼 이거 가능한 게 무조건 부모는 잡종이어야 됩니다. 요것 말고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무조건이야, 이거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은 모르는 학생,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가 조금 쉬운 가계도구나.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힌트입니다.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힌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기억을 하자는 것이야. 자, 근데 쌤이 이렇게 나타냈지만 이게 사실 병이 아니고 정상일 수도 있죠? 그지? 색상이 정상일 수도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하, 스몰 a가 열성인 건 맞지만 정상인자다. 그럼 라지 a가 유전병을 가지는 그런 놈이구나 라고 빠르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힌트로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지? 자, 가계도 조사는 저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다. 혹시 여기 쌍둥이 있나? 없어? 겨울방학 땐 쌍둥이 있었거든. 자, 쌍둥이가 일란성이 있고 이란성이 있죠. 그지? 어떻게 다른 것이야? 이게 무슨 난자야? 무슨 난자? 그죠? 알란자입니다. 알란자. 그러니까 하나의 알에서 났니? 2개의 알에서 났니? 이런 얘기야. 자, 일란성 쌍둥이는 무엇이냐? 하니까 난자가 있고 정자가 있어서 딱 만나요. 그래서 2에는 46을 만들었어. 자, 이때부터 우리가 수성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해? 난하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지? 우리가 착상하러 가는 동안에 난하를 내버린다고. 얘가 습, 이배체라고 하죠. 자, 근데 이렇게 띡 나뉘었는데 그래서 탈출을 해버려요. 이렇게 서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뉘는 난하를 할 때는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체세포 분열. 그러면은 똑같은 유전자가 두 개가 나온다고. 그지? 각각들이 착상 예쁘게 잘 해가지고 아이가 나온다면 우리가 일란성 얘기죠. 왜? 유전자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럼 이란성은 뭐냐? 야하, 타이밍이 좋게 우리가 난자라는 게 어디서 나? 난소에서 이렇게 뿅뿅 올라오는데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잖아. 그지?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양쪽이 있단 말이야.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뭐 얘네들이 신호를 주고 받긴 하겠지만 언제 한번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고. 그지? 한 번에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 한 번에 같이 하나, 둘, 셋, 빵!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죠? 그러면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있을 때 난자가 이렇게 삥삥 이렇게 딱 올라온 거야. 자, 근데 뭐야? 정액은 수홍말이죠. 와, 이렇게 막 간 거야. 여기서도 신호 보내고 저기서도 신호 보내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져서 가. 근데 여기서도 수정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수정이 일어난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얘랑 얘가 유전자가 동일하나? 아니죠. 생식세포 서로 달라. 그죠? 자, 이 수많은 정자들 당연히 유전자들이 다 다르겠죠.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친구들이 만난 것이야. 자, 이게 이란성이야. R이 몇 개지요? 두 개지요. 그죠? 얘는 R이 하나죠. 자, 이렇게 쌍둥이 연구인데, 자, 우리가 주로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일란성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 일란성. 자, 왜냐니까, 유전자가 동일하다고. 자,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동일한데, 이 친구들을, 자, 하나는 적도에 보내버려요. 극단적으로 얘기할게. 하나를 알래스카에 보내버려요. 자, 그러고 한 10년이 지나요. 둘이 다시 만나.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야. 유전자는 서로가 동일한 게 확실한데 서로 다른 환경에 보냈더니 어떠한 다른 값이 나타나는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아. 자, 이게 쌍둥이 연구다. 자, 세 번째 집단조사입니다. 자, 이 빈도인데 사실은 빈도를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확률적 얘기니까 우리 큰 수의 법칙, 숫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자, 여기 곱슬머리 손. 자, 대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너 왜 손 안 들어? 발이라도 들든지. 파마한 거야. 파마한 거야? 원래는 직모야? 그래? 언제 했어? 한 반년 전에. 너 곱슬 아니야? 아니, 지금 반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또 우리가 어떤 게 가나? 혀말기 안 되는 친구 있나요, 혹시? 아이고, 그죠? 자, 그럼 나머지 혀말기가 가능한 것이야. 이거 집단조사예요, 집단조사. 쌤이 요게 언제 한번 다른 작년인가 한번 잠깐 셋이서 이렇게 수업이었는데, 넷이서 수업이었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손 들어봐 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너무 적잖아. 이 역전되는 일이 갑자기 발생해요, 이게.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해서는 항상 숫자, 표본이 많아야 된다.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사람의 연구가 어려운 까닭이 무엇이냐? 당연히 유전자가 복잡합니다. 그죠? 유전자가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의 형질을 누가 결정짓는지 그 위치라는 것도 찾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맨델은 뭐 했어? 완두콩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그지? 자, 그게 좋은 게 무엇이냐? 사이클이 되게 짧아요. 완두가 다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사이클이 짧아. 그리고 한 번에 알을 수백 개씩 까줘. 그지? 근데 우리는 아이를 낳아봤자 고작 하나, 둘 이렇게 낳는다고. 그지? 자, 그래서 이게 표본도 한 번에 등장하는 값이 많지가 않아. 평생 매일 그냥 매년 아이 낳아봐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게 안 돼. 근데 이제 완두는 내 마음대로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체수가 많아서 빠르게 판단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확률적으로. 사람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완두콩은 그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사람은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혹시 남자 연예인 누구 좋아해? 남자 연예인. NCT에 누구 있지? NCT가 그 그룹이 좀 많지 않나? NCT 누구? 빨리 NCT 누구?
번 더 해주세요. 아무나야 아무나. 빨리 아무나 얘기해봐. 뭐였지? 마크야 마크. 마크가 난 마크2밖에 모르는데? 마크 NCT야? NCT. 그런 것 같아요. 여자 연예인 또 누구 좋아해? 여자 연예인. 이건데. 여자 연예인. 엠믹스요. 어? 엠믹스요. 엠믹스는 그룹 아니야? 맞아요. 사륜이요. 어? 사륜이요. 누구? 설윤이요. 설윤?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자, 나이 차이 많이 나나? 괜찮아? 별로 안 나? 괜찮네? 자, 야, 잘생겼어? 잘생겼어? 예뻐? 야, 봐봐. 이렇게. 야, 우리가 보기에, 야, 너 잘생겼고 너 예쁘니까, 야, 한번 애기 낳아봐. 됩니까, 이거? 선생님이 학창시절 때 많이 좀, 친구들한테 지랄 많이 했거든요. 야, 너희 둘이 사겨. 그냥 장난으로. 야, 사겨. 사귀든가. 둘이 사귀든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애기 낳아보든가 하는 거야. 그래, 좋아 보이잖아. 둘이 좋은 유전자 만나가지고, 야, 좋은 유전자 한번 만나봐. 우리가 이게 인권, 윤리적으로 안 좋다. 불리하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문제점들이 쭉 많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 자, 112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우리가 이 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간단히 나옵니다. 자,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전달이 되는 것. 성염색체 유전은 우리가 X 혹은 Y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전달이 되는 것.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이 나오는데, 자, 요게 또 좀 까탈스럽단 말이죠. 단일 인자 유전이 무엇이냐 하니까 한 쌍이 결정입니다. 자, 한 쌍이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계속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했던 것처럼 한 쌍이 그냥 띡 결정지어요. 끝이야. 얘는 이런 거야 하면 딱 나오죠. 표현형이. 그죠? 자, 다인자 유전은 뭐야? 자, 그럼 다인자 유전은 거꾸로 여러 쌍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의 표현형이야. 우리 뒤쪽에 나올 텐데 피부색이 대표되는 유형입니다. 피부 색깔. 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할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지? 자, 한 쌍, 두 쌍, 세 쌍의 인자가 하나의 표현을 결정짓는다고. 그지? 자, 이렇게 하는 게 다인자 유전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자고. 자, 가계도 표현과 예시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말이죠. 쌍둥이 표현이 있거든. 쌍둥이 표현. 정말 잘 안 나오긴 한데, 우리가, 쌤이 아까 전에 선생님 가족을 좀 그릴 때, 부모 그리고 형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어. 그지? 보통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쌍둥이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해. 자, 이렇게. 자, 이 무엇이냐? 하나에서 둘로 나뉘었다인 거야. 일란성 쌍둥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란성 쌍둥이는 어떠냐? 같이 연결된 부분이 없는 거야. 알겠죠? 시작부터 나뉘어진 거. 시작부터 나뉘어진 게 이란성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잘 나오진 않아. 정말 거의 안 나와요. 자, 이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자, 112페이지 아래쪽 단일 인자 유전 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방금 얘기했습니다.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것은 단일 한 쌍의 유전자가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으로 구분을 하자는 것이야. 자,
상염색체의 유전은 당연히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지? 자, 우리가 대부분 아는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계속해서 나오던 뭐 혐알기라든지 곱슬이니 직문이 뭐 그런 것들 나오는 것이야. 뭐 맨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유전이 된다. 뭐 우열이 뚜렷하다.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예시들 많아요. 그죠? 쌤이 이제 뭐 재밌는 거 넣어놓은 것 중에 엄지 굽힘 이런 거 있는데 엄지 여러분들 굽혀져?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쌤처럼 되는 친구가 있을까요? 쌤이 이렇게 직각 이렇게 딱. 그죠? 요게 되면은 편한 게 뭐냐면 그 도장 찍을 때 편해요. 그 말고 아무 쌀데기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마선이 M자니 일자니 뭐 이런 거 있는데 하하. 선생님이 슬픈 사실인데 말이죠.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탈모가 있어요. 남자들 잘 들어. 혹시 가족력이 있으면은 여기 청주에 성지가 있거든요. 진짜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한 차로 20분 거리에 있거든. 잘 들어야 돼. 알겠지? 나중에 저기 병원 물어보면 내가 알려줄게.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처음에 진단을 받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아이고, 어머니, 나 약 먹어야 돼. 무슨 약? 탈모약이요. 그러니까 들어갔어 하니까, 야, 니 집에 대구 사람이거든. 집에 와가지고 니 옛날 사진 봐라.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집을 가서 쌤 어릴 때 사진을 보니까 진짜로 들어가 있어. 아기 때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아기 때도 들어가 있어요. 아하, 뭐야?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M자라는 거죠. 그지? 탈모가 아니고 난개, 우리가 V자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탈모 온 친구 없죠? 그죠? 남자들 조심해. 여자애들도 근데 나와요. 여자도 이제 탈모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싹 까봐. 집 가서 씻을 때 한번 탁 까보세요. 내가 거의 다 M자 아니에요? M자가 많지. M자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봐봐. 우성이 V자, M자로 나와 있죠. 일자가 잘 없어요. 근데 일자가 좀 보기 좋은지 좀 타투 이렇게 막 받거나 이제 머리카락 이렇게 라인 따라 심고 하죠. 그죠? 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귓불 모양 가게도 좀 이거 오타거든요. 귓볼이라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귓불이라고 하셔야 돼요. 불이라 돼 있어. 불이라 돼 있어? 아, 그래? 내가 예전 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혹시 6번에 라지2 또는 라지2 스몰 2로 고쳐져 있어? 그건 안 고쳐져 있어? 아이 세상에, 나 안 고쳤나 보다. 라지2 또는 라지2 스몰 2라고 하셔야겠죠. 그죠? 자, 라지2가 여기서 우성인 거야. 그죠? 우성이 지금 귓불이 분리형이다. 그죠? 귓불이 떨어진 게 우성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와 있다. 뭐 9번이 그래서 뭐 스몰이 이렇게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자. 자, 방금까지 얘기는 뭐 별거 아니고요. 우리 복 대립 유전이란 거 봐야 돼. 자, 상염색체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복 대립 유전이라는 게 있어. 자, 복 대립 유전이라는 것은 단일 인자 유전 안에 있는 개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한 쌍이 결정지을 게 맞아. 하지만 관여하는 유전 인자가 수가 3가지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쌍이 결정지을 건데 나올 수 있는 유전 인자가 3가지 이상. 그죠? 자, 여기서 무조건 나오는 게 ABO식 혈액형입니다. 어허. 자, 우리가 혈액형이라는 것은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자, A형이 가능한 것은 AA, AO야. 왜 Y? 우리가 A랑 B는 우열이 없어요. 근데 O형은 열성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B 또한 BB 혹은 BO. AB는 무조건 AB.
O형은 열성이니까 무조건 O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지? 자, 보시면은 한 쌍으로 결정되죠. 한 쌍, AA, AO, BB, BO, AB, OO 이렇게 한 쌍으로 결정돼. 자, 단일 인자 유전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관여된 친구가, 관여할 수 있는 친구가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다고. 그죠? 이해됩니까? 자, 요것을 우리가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문제 볼 때는 복대립 유전이 나오는 경우는 90% 정도는 모두 다 ABO식 혈액형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알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ABO식 혈액형이 나온다면 아하, 복대립 유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상염색체 말고 성염색체로 넘어가자. 자, 성염색체 우리가 사람이니까 XX 혹은 XY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반성유전이라고 나와요. 자, 반성유전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냐니까 X염색체에 있는 유전인자의 결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가 정록생명이야. 자, 그 다음에 뭐 혈우병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더 있을 텐데 요 정도만 문제로 나올 법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가계도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요. 자, 가계도 보기 전에 일단 남자가 XY잖아. 그지? 자, 근데 X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이 정록생명이라고. 그죠? 자, 그러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XY라면은 정상일 텐데 X 염색체에 정록생명, 샘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정록생명 인자를 가지는 그 순간 바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야. 그죠? 자,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떠니? 여성은 X가 몇 개지요? 2개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도 안 갖고 있으면 당연히 정상이야. 자, 근데 하나를 가질 수도 있고 2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지. 당연히 우리가 정록생명은 우리 주변에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상인자가 우성입니다.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상태를 우리가 보인자라고 해요. 정록생명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것이고 이 친구는 무조건 생명이 나타나겠다. 자, 보인자라는 말 많이 쓰입니다.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자, 우리가 가계도로 이제 이런 성염색체 유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자. 자, 하나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정록생명인 경우입니다. 자, 이때 100%야. 100%로 아들내미가 정록생명입니다. 왜? 왜냐니까 아버지는 아들내미를 낳으려면 무조건 뭘 줘야 돼? Y 염색체를 줘야 돼요. 그지? 그럼 X 염색체는 누구한테 받는다? 어머니한테서 받을 텐데 어머니는 둘 다 정록생명 인자를 가지고 있죠. 100%예요, 이거는. 알겠죠? 자, 그 다음 하나씩 좀 살펴볼까? 자, 딸이 정록생명 가진 경우입니다. 자, 딸이 정록생명을 가졌다면 자, 딸이 지금 X'X'이라는 거야. 그죠? 근데 아버지가 그럼 뭘 넘겨줘야 돼? X' 하나를 넘겨줘야 돼요. 그럼 아버지는 무조건 뭐다? 그쵸. 정록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100% 확률이겠죠. 자, 근데 지금 기본적인 얘기야. 기본적인 얘기. 쌤 뒤쪽에 오늘 비분리 얘기할 거라고. 비분리가 나오면 이게 오류가 발생해요. 알겠죠? 이렇게 안 돼도 괜찮아.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가능하겠다는 것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록생맹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정록생맹을 우리가 문제에서 X 염색체상에 존재한다는 말 절대로 안 줘. 그러니까 이 당연하다는 거야. 정록생맹이라는 게 나오면은, 아하, 무조건 X 염색체의 열성 유전이다. 발효를 시켜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무슨 병인지 혹시 아나? 혈우병? 피가 잘 안 멎어요. 피가 잘 안 멎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사실 학창시절 때 문제로서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좀 안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혈우병이 여자아이에게서는 발생 안 합니다. 여자아이는 뭐라고 해. 못 태어나고 어머니 배 안에서 죽어버려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 월경을 하게 된다고. 그때 피가 안 멎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쌤 생각하기로는 그게 이유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매달 위험한 일이 발생하니까 애초에 나지 않게끔 자연적으로 그런 값이 선택이 돼 있나 봐. 그래서 매번 이렇게 여성 같은 경우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좀 나옵니다. 이게. 자, 어쨌든 남자한테서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Y 염색체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한성 유전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에 나오지 않아.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확률이 너무 적어요. 자, Y 염색체 유전인데, 자, 여기 대표되는 예시는 뭐냐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 전혀 안 중요해요. 귓속털 증후군이라는 거 있거든? 귓속털 증후군. 자, 이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선생님 살면서 딱 2명 봤습니다. 남자한테서만 나타나겠죠? Y 염색체 가지고 있어야만 나타난 거니까 귓속에 털이 많이 자라서 밖으로 삐져나오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못 보는 이유는 뭐냐니까, 사실 한번 생각해봐.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귓속 털이 바깥으로 다 삐져나와 있으면은 보기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내가 당연히 좀 꾸미고 여자도 만나고 싶고 하면 여기도 관리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또 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갖고 있지만. 왜 확인을 해봐. 근데 원래 털이 많아서 귓속에 그냥 털이 삐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귓속 털이 사실 그만큼 많이 안 자라죠. 우리가 채모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라나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 털 한번 길러봐야지 해가지고 겨드랑이 이만큼 안 될 거 아니야.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 친구들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귓속 털도 분명 길이의 한계가 존재할 텐데 그거를 오버한 거죠. 그지? 그래가지고 좀 굵고 길게 쭉 나와서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처음으로 본 사람이 작년에 처음 봤어. 작년에 이제 쌤이 아파트 좀 이사하면서 쌤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전기차 충전 그게 개통을 안 한 거야. 전기차 충전기는 존재해, 아파트에. 근데 얘를 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한 거야. 난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계속 밖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언제 개통이 되는지를 물어보러 갔지. 물어보러 갔더니만 거기 앉아 계시던 분이 이건 소장님 불러야 된다 해가지고 소장님을 딱 불렀는데, 소장님이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실 거 아니야. 소장님이 귓속 털 증후군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흰색 땅 헤야치 안에 헤야치 요거처럼 이렇게 이것처럼 귓속 털이 황 이렇게 나와서 나 딱 보자마자 귓속 털 증후군. 진짜 나 진짜 살면서 처음 봤다니까 그때.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티를 내면 안 되잖아. 그런 걸 좀 실례잖아. 또 티는 귓속 털 증후군이시네. 실례잖아 그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귓속털 증후군이구나 이렇게 속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하얀색으로 변하더라고. 여기도 같은 털이니까 다 털 좀 늙으면 하얘지잖아. 여기도 하얘지더라고. 신기하더라.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뭐 올해 작년이라 해야 되나? 쌤이 이젠 좀 관두게 됐는데 저기 인천에 나가던 학원이 있는데 거기 과학 팀장님께서도 귓속털 증후군 갖고 계시더라고. 처음에 2번째 내 생애 2번째 이렇게 짧은 텀으로. 자, 근데 이제 드러내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좀 가정을 다 꾸리시고 이제 사실 관리를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분들한테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기 드뭅니다. 더군다나 이제 Y 염색체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크기가 되게 작아.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유전이 되는 경우는 잘 없겠죠.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래, 뭐, Y 염색체로 결정이 돼서 우리가 가계도에서 찾는 일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를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뭐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뭐 114페이지에 뭐 정록생명 좀 넣어놨습니다. 보인자이기도 넣어놨고, 여러분들 이 가계도로 봤을 때, 오른쪽에 딱 눈에 들어왔어야 돼. 왜? 12번이 딱 눈에 들어와야 돼. 왜입니까? 선생님 방금 설명을 드렸죠? 자. 11번이 뭐예요? 과학 돋보기에 가계도 보시면은, 이게 잘못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 이 만든 사람이, 이제 확인했네, 이거. 이게 내가 다 돈 주고 맡긴 거거든, 그림을 전부 다. 짜증나네, 이 사람 이거. 내가 또 수정을 해야겠네. 자, 이렇게 12번이 남잔데 정록생명이 나타났다면 7번이 100% 뭐여야 된다? 7번이 아니고. 아니지. 요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머니가 4번을 보셔야 돼. 4번. 미안합니다. 4번을 보셔야 돼. 4번이 지금 정록생명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100% 9번이 정록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2번은 보시면 안 돼. 12번 보는 게 아니고 4번, 9번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뭐 가계도 해석을 쌤이 아래쪽에 뭐 1, 2, 3, 4 다 넣어놨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조금 연습하고 싶고 좀 기본을 좀 다지고 싶다면은 가계도를 다 적어보세요. 다. 쌤은 뭐 그렇게 연습을 좀 했었는데 하나하나씩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얘가 x 프라임, y 뭐 xx, 뭐 xx 프라임 뭐 이거 다 적어봅니다. 그래서 아하 얘가 보인자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다면은 이 유전자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몇 번에서 몇 번으로 흘러왔는지도 다 보입니다. 사실 그런 것 실제로 문제로 주어진다. 알겠죠? 자, 뭐 물어볼 수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9번이 지금 정록생명이란 말이지. 9번의 정록생명 인자는 1번에서 왔나? 2번에서 왔나? 자, 이거는 모르네. 미안합니다. 미안.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니까 모릅니다. 1번한테 줬을지 2번한테 줬을지는 모르네. 둘 중에 하나를 줘서 4번이 그걸 갖고 있던 X'을 또 9번한테 준 거네요. 그죠? 어쨌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요. 알겠죠? 자, 뭐 정록생명 정리 아래쪽에 나타냈는데 뭐 그냥 한번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발생 빈도가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성한테서 8%, 여성한테서 0.5% 보인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진단 방법이 여러분들 이시아라 색각검사라는 게 있는데 쌤 요게 방학 교재에는 이게 안 넣어놨는데 쌤 본 교재에는 좀 넣어놨는데 이시아라 색각검사 여러분들 무조건 다 해봤을 건데 점점점점 이렇게 쭉 나타내져 있고 색상 가지고 숫자 읽는 거 있죠. 뭔지 아나? 13이면 이게 13으로 보이는지 다른 숫자로 보이는지 막 그런 거 있잖아. 색상 여러 개를 두고 그게 이게 다른 색상이 보이면은 어허 너 정록생명이구나 이렇게 좀 체크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시아라 색각 검사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단일인자 유전 얘기고 자, 다인자 유전 한번 얘기합시다. 자, 다인자 유전도 아까 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쌍이 결정한다라는 것이야. 자, 예시는요. 피부색이 제일 많이 나와. 피부색 그 다음에 적어놨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키까지는 나옵니다. 몸무게, 눈색 이런 것도 결정 짓게 되는 건 맞는데 저런 건 이제 문제로 잘 안 나오고 보통 피부색을 내고 그 다음에 키 요 정도 좀 보시면 돼. 자, 단일인자 유전과의 차이가 이제 선생님이 좀 그려놨는데 그래프로 단일인자 유전은 yes or no입니다. 그죠? 얘가 나타날지 혹은 얘가 나타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다인자 유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요런 식의 분포 그래프를 가진다. 자, 이거 무슨 분포 그래프야? 여러분들 거기 한번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나와 있죠. 자, 확률상 가운데가 많아 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정규 분포 곡선 종 모양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 아래쪽에 과학 돋보기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읽어보시면은, 선생님이 C로 해놓긴 했다. 쌤이 이제 D로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쌤이 C로 이렇게 좀 나타냈는데, 자, 라지는 피부색을 검게 만들고요. 스몰은 피부색을 하얗게 만든대요. 그러면은, 6개가 모두 라지인 사람은 제일 시꺼먼 사람이고, 비하는 아닙니다. 스몰이 6개라면 제일 하얀 사람이야. 그죠? 그러면은, 대문자 3개를 가지면 한가운데 딱 황색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라지를 3개 가진다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라지, 스몰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그죠? 자,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그죠? 라지가 3개기만 하면 돼요. 자,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할래? 라는 게 여기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아주 시꺼먼 사람이랑 아주 하얀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아주 갈색인 사람. 라지스몰을 만나게 해. 쌤은 D라고 적을게요. 자, 요 사람이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랑 결혼을 시킬 거래. 자,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 자, 우리는 확률 문제를 풀러 가셔야 돼요. 자, 요거 하는 것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한쪽에서 나타내 줄 수 있는, 뭐라고 해? 뭐라고 해? 잠깐만. 머리가 왜 이렇게 안 굴러가냐, 오늘따라. 미치겠네. 돌머리가 된 것 같아. 감수 분열에서 만들어진 게 뭐죠? 생식세포. 생식세포의 경우입니다. 라지를 줄 수가 있고,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라지 스몰, 그다음에 스몰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라지. 자, 네, 다 적었나요? 가운데 네 번째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미안해. 다 적었나? 경우의 수 맞나요? 스몰 어디 갔어? 스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진짜 다 한 건가?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무식한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무식한 사람 되는 거야. 진짜로. 무식한 사람 되는 거야. 선생님이 그 학창시절 때 기억나는 게, 다인자 유전을 잘 못했어. 확률을 원래 못했어요. 내가 수학 때도. 그래가지고 쌤은 근데 좀 유전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꽤 풀었단 말이죠. 쭉 풀고 나서 뭐 했냐면은 내가 만약 똑바로 풀었어도 더블 체크한다고 이거 다 적어봤거든. 진짜로.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것 같긴 한 게,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시간이 남아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많으면 하든지. 자, 요렇게 뭐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거랑 똑같은 게 여기서 똑같이 나올 것이고, 그럼 만나게 했을 때인 거야. 그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왼쪽 좌측에 조합을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금 6개의 자리가 있다고. 이 알파벳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6개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지? 자, 6개 중에 난 뭐면 돼? 잠깐만. 유전자형이 같으면 안 되고, 미안하다. 피부색이 같아야 돼요.
피부색이 같을 확률. 자, 그럼 뭐가 온대? 라지가 3개면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은 6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택하면 되겠다고. 요거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계산 방법 다들 아시죠? 그죠? 혹시나 싶어서 왼쪽에다가 다 적어놨다. 공식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64분의 20이 나온다고 하네요. 계산을 해보면. 자, 전체 경우의 수는 64가지. 그 중에서 20가지나 라지가 3개일 확률이 나타난다는 것이야. 그죠? 자, 당연스럽게도 제일 새까맣거나 제일 하얄 확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라지를 주고 여기서도 라지를 줘야지만 여기가 전부 다 라지로 채워지는 것이고, 거꾸로 모두 다 스몰을 줬을 때 모두 다 스몰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경우는 무조건 하나씩 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가운데 라지가 3개일 확률은 이렇게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규 분포 곡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또 그지? 자, 이렇게 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나라 여성 평균 키가 어떻게 됩니까? 163 정도 돼요. 162에서 4 사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남자 같은 경우에 173. 그죠? 선생님이 뭐 예전에 이게 뭐 키가 증가했대요.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찔끔? 별 차이가 없더라고. 정말 찔끔? 174. 이 정도. 1cm. 평균이 1cm 올랐다는 것은 사실 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입니다. 자, 121페이지부터가 이제 좀 문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풀기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여기에 쌤이 문제를 너무 어려운 것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단 말이지. 우선 한번 선생님이 이제 이 정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6번이거든요. 6번 또 보시면은 지금 유전에 대해서 2가지의 형질이 나옵니다. 가랑 나를 내어줘. 자, 그리고 읽어보시면은 상염색체랑 하나는 X염색체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문제를 쉽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이 가랑 나 중에 누가 상염색체 유전이고 누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찾으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제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만약에 여기서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는 미리 알려드리자면 연관은 없습니다. 모두 다 독립이 되어 있어. 알겠죠? 자, 이거 한번 6번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은 여러 문제를 다 같이 좀 많이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좀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뭐 이거 6번밖에 못 볼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니까, 가가 상염색체이면서 이 가가 발현된다는 것이 우성일 수도 있고요, 열성일 수도 있어. 거꾸로 성염색체로 유전이 되는데 우성일지 열성일지야. 그죠? 자, 나 또한 마찬가지가 되는데, 어쨌든 가에서 만약에 상이 결정되면은 나는 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가가 성이다 라고 하면 나는 상이다 가 결정이 되는 것이라서 요것부터 해결을 하시고 우성과 열성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유전병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보통 열성이기는 합니다. 그게 확률이 더 높은 게 맞아. 그래서 그걸로 먼저 접근하시는 거는 괜찮다는 거야. 알겠죠? 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가에 대한 내용은 좀 주황색으로 좀 적을게요. 자, 만약에 가가 상염색체 열성이라면 입니다. 요걸 먼저 가정을 둘게요. 왜? 이게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죠? 자, 가가 이제 빗금 쳐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면 가장 좋냐니까 여기를 보는 행위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3번과 4번이 지금 가가 발현이 되지가 않았어.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라지 A를 가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 그죠? 맞잖아, 그지? 가지고 지금 8이 지금 스몰 a를 가졌네. 스몰 a가 2개여야 한다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라지 a, 스몰 a가 되고, 자, 그럼 요 기억도 스몰 a를 가져야 된단 말이지. 여기가 라지 또 몰라, 라지 몰라, 이런 상태가 된다고. 아니죠. 지금 내가 여기 색상이 나가가지고 그런데 1번은 지금 가, 나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요 부는 스몰 a가 돼야 된다고.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뭐 스몰 a가 되겠다. 그럼 여기가 스몰 a가 확정이 되겠구나. 자, 요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기억이 스몰 a다. 자, 요런 게 가능하죠. 그지? 자, 이렇게 간다면 사실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자, 지금 틀린 것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나는 성염색체의 열성일 확률이 높게 된다는 거야. 그죠? 자, 나가 지금 요거란 말이지, 그지? 자, 요것을 쌤이 연두색으로 적을게요. 자, 이게 지금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야. 자, 그럼 6번이 x 프라임 말고 x 알파벳 올려줄게요. x 스몰 b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x 스몰 b y여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은 요 3번이 나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되죠. 그치? 나타나야 돼. 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선생님, 이게 라지 B가 병일 수도 있잖아요. 정상이 아니고 라지 B가 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스몰 b는 정상이면 어떡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헷갈린다. 라지 B가 병이다. 그러면은 지금 라지 B는 스몰 b에 대해 완전 우성이니까, 그럼 4번이 스몰 B가 나와야 된다고. 그지? 그럼 6번이 스몰 B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안 된다라는 값이 나온다고. 아하. 그러면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냐? 상과 성이 깍으로 됐다는 거야, 지금. 그죠? 상과 성이 깍으로 됐구나. 그럼 다시. 그럼 요건 확정이에요. 가가 성염색체에 있다는 게 확정이고, 나가 상염색체에 있다는 게 확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가부터 가보자. 성염색체 상에서 열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자, 1번부터 채워 넣어 보시면 x 스몰 ay.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몰라요. 라지 a를 가지고 있다. 5번이 지금 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머니가 그럼 스몰 a를 가져야겠죠. 그지?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와서 보시면은 3번과 4번이 정상이야. 그죠? 3번, 4번 아무것도 없네. 자, 그러면은 x 스몰 a, 라지 a죠. x 라지 a y고 4번 또 x 라지 a를 가져야 돼. 자, 7번이 x 라지 a y. 자, 6번이 지금 나만 가져요. 가는 안 가져. 자, 당연히 3번한테 라지 a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헌데 말이죠. 8번이 지금 가를 가지고 있다고. 그지? 자, 그렇다는 것은 x 스몰 a가 2개여야겠지. 그렇다는 것은 6번에서 1개. 지금 기억이 x 스몰 a y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지? 자, 이 스몰 a는 어디 왔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4번에서 왔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야. 자, 그럼 가는 다 찾았어요. 자, 나는 상염색체상에 있는 게 확실하다. 일단은 우리가 당연히 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 봅시다. 자, 1번이 스몰 b, 2가 라지 b랑 몰라요. 지금 5번은 나가 안 나타났어. 그죠? 스몰 b.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지금. 그지? 진짜 오늘 이상하다, 나. 좀 미친 사람인가 봐, 오늘. 왜 그래? 자, 라지 b. 얘는 스몰 b가 맞아. 그지? 진짜 미안해. 얘는 다시 정상이잖아? 정상 맞죠? 라지 b랑 몰라야. 그지? 얘는 다시 가만 가져. 나를 안 가져. 나를 안 가지니까 라지 b, 스몰 b. 얘가 스몰 b 확정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이 가다. 나를 안 가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라지 b를 가져야 돼 라는 것이고, 여기서 위쪽에서부터 다시 갑시다. 자, 라지 b를 가지는 분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7번 또 라지 b를 가져요. 자, 6번은 지금 나를 가지기 때문에 스몰 b다. 어허, 그렇다는 것은 8번이 스몰 b를 가져야겠죠. 그지? 자, 그리고 이제 기억이 라지 b를 가져야 된다고. 근데 이제 라지 b는 2번한테 있었어. 그러면은 1번이 스몰 b를 무조건 줘야겠죠. 그지? 자,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됩니다. 뒤쪽에 더 알 수가 있긴 하네요. 이걸로. 얘가 스몰 b니까 3번과 4번은 무조건 이렇게 갖고 있겠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3번, 4번, 6번의 꼴을 어디서 봤죠? 그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열성인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부모가 정상이라면은 무조건 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지? 자, 뭐 이렇게 하면 다 찾은 거예요. 다 찾았다. 자, 나의 유전자형은 상염색체다. 맞아요. 방금 찾아낸 겁니다. 자, 기억액에서 가가 발현됐다. 기억액에서 스몰 a가 존재합니다. 그죠? 가 발현되었어. 자, 디귿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 나가 모두 발견될 확률을 묻습니다. 어허, 이거 항상 나와요. 확률 항상 나온다. 알겠죠? 잘 체크하셔야 돼. 자, 가와 나가 모두가 발현이 돼야 돼. 자, 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가는 지금 x 스몰 ay랑 x 라지 a, x 스몰 a가 맞나? 자, 쌤 다 한번 적어볼게. 처음이니까. 자, 이렇게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a가 만날 수도 있고, 라지 a, y가 있을 수도 있고, 라지 스몰 a, x 스몰 a, y가 올 수도 있어. 그죠? 자, 이때 유전병이 나타난다는 것은 요 친구들이죠. 그지? 자, 여기서 확률이 2분의 1이다. 자, 지금 이것은 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근데 요거 여러분들 많이 하다 보면 딱 오면 바로 그냥 2분의 1 하고 넘어가셔도 돼. 자,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될 확률 묻습니다. 나는 지금 라지 b, 스몰 b다. 이것도 2분의 1이죠. 그지? 라지 스몰이니까 요것 또한 확률이 2분의 1이다. 자, 근데 둘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어떻게 한다? 곱해야 된다. 그래서 확률이 4분의 1이다. 디귿도 맞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5번이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우리 20분에 지금 7분이 걸랑요. 20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127페이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돌연변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돌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갑작스레, 그죠? 갑자기 변이. 여러분 통합과학 때 변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변이가 무엇이야? 형질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변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형질에 대한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 있었다 없었다? 원래 없었던 건데 갑자기 등장했다. 근데 원래 누구한테 없었어? 부모에게 없던인 겁니다.
부모에게 없던 것이 갑자기 등장했다. 돌연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첫 번째가 유전자, 두 번째가 염색체 나뉘어서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유전자 돌연변입니다. 유전자 이상인데, 자, 원래 받아야 되는 유전자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유전자가 발생을 한 것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배웠습니다. 통합과학 때 어떻게 배웠냐니까, 여러분들 전사 번역 과정에서 이 전사되는 과정에서 DNA가 갖고 있던 염기 서열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염기 서열이 바뀌면은 그러면은 코돈이 지정하는 값이 바뀌어버리죠. 그지? 그래서 다른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다른 단백질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되는 예시가 남모양 적혈구 빈일정입니다. 자, 통합과학 때 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남모양 적혈구랑, 그 다음에 통합과학 때 페닐케톤 요증 이런 것도 했다고. 그 다음에 뭐 알비노 이런 것도 있고요. 등등 너무 많다. 또 뭐 있어? 헌팅턴 무도병 잠깐 좀 얘기할게요. 자, 무도병.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 자, 어떤 이상이냐? 나의 근육을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내 신체를 내 맘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병이라서 근육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이야.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병인데, 헌팅턴 무도병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도 이 친구가 우성 형질이에요. 우성 형질. 나머지들은 다 열성 형질입니다. 자, 이렇게 우성으로 나타나는데, 헌팅턴 무도병에 대해서 쌤이 왼쪽에다가 좀 빼놨을 텐데, 뭐 어떤 내용이냐니까, 우리가 생식이 가능한 시점에서 이게 발생되지가 않아. 보통 아주 늦은 나이에 발생합니다. 40, 50대쯤 됐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를 많이 낳는 20대, 30대 때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게 우성 형질로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그 아이도 헌팅턴 무도병을 가질 확률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지? 사실 이런 경우 뭐 가족에서 알 겁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아이를 안 낳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자,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뭐 낭성섬유증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났다. 아래쪽 과학 돋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때도 봤을 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코돈이 아니고 다른 코돈이 만들어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것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구조가 아니고 다른 구조를 만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전자 이상은 저 정도면 됩니다. 넘어가자. 자, 그 다음은 염색체의 이상입니다. 자, 염색체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염색체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 본다. 첫 번째가 구조 이상, 두 번째가 수의 이상입니다. 자, 첫 번째 구조 이상부터 한번 가자. 자,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이야. 원래 내가 가진 구조가 아니고 다른 변형된 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복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정상인 경우에 원래 어떻게 나왔어야 되냐? A, B, C, D, E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자, 뭔가가 중복됐다는 거야. 문제가 생긴 부분이 뭐 A, B, B, C, D, E. 자,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가 더 발생했다. 자, 근데 같은 유전자가 하나 더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복이 아니고 뭐 BC가 연달아서 또 중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똑같은 게 하나 더 늘어나 버린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중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없어질 수도 있어. 자,
결실 같은 경우에 다시 정상 그대로 위쪽과 동일합니다. 똑같이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A, C, D, E. 뭐라? 어디 갔어? B가 어디 갔어? 자, 이겁니다.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던 염색체에서 일부가 싹 날아간 거야. 그래서 유전자가 손실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결실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 역위부터 보자. 역위. 역위라는 것은 까꾸로라는 거야. 순서가 뒤집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정상은 동일하다. A, B, C, D, E가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까꾸로 돼서 A, C, B, D, E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어허, 원래는 A, B, C, D가 나와야 되는데 A, C, B 서로가 까꾸로 됐죠.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역위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가 전좌라는 케이스인데, 자, 전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니까 비상동 염색체 간의 얘기예요. 자, 여태까지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유전자에 대해서 서로가 변형이 된 값인데, 전좌 같은 경우에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염색체에서 깍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A, B, C, D를 가지고 있어. 2번 염색체 같은 경우에 E, F, G, H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 전좌가 일어나서 A, B, E, F를 가지고 다른 상동 염색체가 C, D, G, H를 가지는. 그죠? 자, 어떻게 된 것이야? 여기랑 여기 있던 게 서로 깍으로 움직여버렸죠. 그지? 서로 같은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그런 게 아니고 얘가 1번 염색체라면 얘가 3번 염색체 이런 것끼리 서로 비상동 염색체끼리 유전자를 깍으로 뒤집은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좌라고 하는 것이야. 되겠습니까? 요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좀 볼게요. 제 아래쪽에. 자, 암기하셔야 돼. 5번 결실 정말 많이 나와요. 5번 염색체가 일부가 잃게 된 경우 우리가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해.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한글로 잘 얘기 안 하고 한자로 그냥 묘성 증후군이라고 해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 5번 결실 알겠죠?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9번과 22번인가요? 21이야 22야 22 맞죠? 그 옆에 거 9번과 22번의 전좌가 있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죠. 그지?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 자, 요런 거 있는데 빈도가 잦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쌤이 얘기했는 것 중에 7번 뭐죠? 윌리엄스가 7번 결실이 윌리엄스 있는데 자, 얘기합니다. 7번 염색체의 결실은 거의 그냥 안 나온다고 봐도 되겠고요. 이거 암기 안 하셔도 돼. 9번에서 22번 전좌 일어난 것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빈도가 적어요. 근데 이제 5번 결실,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빈도가 아주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필수, 보충, 얘는 그냥 넘기기. 알겠죠? 암기해야 되는 부분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외워두자. 자, 다시 이것은 염색체 구조 이상입니다. 염색체에서 구조가 바뀐 것. 알겠죠? 일부가 바뀌어도 이 정도로 아주 큰 변화값이 나타난다 라는 것이야.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자.
자, 염색체 수 이상 129에서 130페이지를 한 번에 다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예로 많이 드는데 사람은 세포 한 개당 염색체의 개수가 46개여야 돼. 근데 이 46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혹시 기억납니까? 그 오른쪽 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아래에 있던 그 문제였었는데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우리가 핵형 분석에서 21번 요거 보여? 요거 염색체 18번이었나? 21번이었나? 세 개 있는 거 보면서 요거 이상 있지? 하면서 다운 증후군 얘기하면서 했다. 그죠? 21번 염색체였나 보다. 자, 어쨌든 자 그런 거 보면서 수 이상 개수가 확 달라진 경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우리는 이 감수 분열로 가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쌤이 얘기할 게 엄청 중요한 거, 비분리라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비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자, 우리가 감수 분열이 이렇게 일어날 때, 다시, 자, 이 친구 복제하지 않은 2n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복제를 한 2n짜리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나뉘어져요. 자, 이때를 우리가 1분열 중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1분열이 끝난 2분열 중기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지? 자, 이때 복제가 일어난 n짜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분열이 맞춰지게 되면은 생식세포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 친구들은 복제가 일어나지 않은 n짜리. 그죠? 짝꿍 없는 친구들. 자, 요건데,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쌤이 여기 지금 1분열에서 비분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1분열에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유전자가 라지 스몰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자. 자, 이 친구가 복제가 돼요. 이렇게. 자, 복제가 되었어. 자, 여러분들 1분열 때 누가 나뉘어져야 돼? 이가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어 라는 내용이야. 자, 이때 쌤이 또 하나만 또 예를 들게요. 하나만 좀 조건을 달게. A와 B는 독립되어 있고 이때 한쪽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난 것이야. 알겠죠? 쌤은 A를 비분리시켜 볼게.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자, A가 지금 분리가 안 일어났어. 여기에다가 분리 안 일어난 것을 넣어 볼게요. 자, 요렇게 나타난다. 자, 원래는 라지 A와 스몰 A가 각각 떨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안 떨어져 나갔죠. 그지? 그리고 B는 지금 잘 떨어져 나갔다고. 원래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원래 안 되죠.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서로가 나뉘어져야 돼. 그지? 자,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비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야. 자, 그러면은 요 친구가 생식세포까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B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라지 A, 스몰 A, B. 자, 왜냐니까 그대로 쭉 나오는데, 자, 그 이유는, 자, 여기는 복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분열 때는 뭐가 분리가 되는 것이야? 염색 분체의 분리예요. 복제가 되어 있던 것을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어허, 이상합니다. 자, 쌤이 정상적으로 다시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뉘어졌다면 우리가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자, 이렇게 2개짜리로 나와야 되죠. 그지?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은 3개짜리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짜리로 나왔다고. 자, 이것을 우리가 N짜리, N은 23짜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하나가 더 많다고. 하나가 더 많아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이 친구는 하나가 적어. 그래서 우리가 N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줍니다. 됩니까, 이거?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야. 자, 두 번째 보자. 로마자가 겹치니까 로마자는
아이고, 숫자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이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자, 다시 똑같이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똑같은 예시로 라지스몰을 가진다. 자, 여기서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죠? 자, 이 분열에서 지금 비분리를 만들 거라고. 그럼 1분열에서는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라지끼리 뭉쳤고 스몰끼리 뭉쳤다고 해보자. 자, 이때 선생님은 왼쪽 편에서 비분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비분리를 딱 만들 거야. 자,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봐. 이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의 비분리입니다. 그죠? 자, 짝꿍을 안 떼어줄, 짝꿍이 아니고 복제된 것을 안 떼어줄 거야. 자, 그럼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쏠린다고. 자, 이게 그림으로 한번 생각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요 세포가 라지 A, 이렇게 라지 B,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분열이 일어난다면 요 친구가 서로 떨어져야 된다고. 그지? 그렇게 해서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지? 자, 근데 지금 왼쪽 사진이 어떻게 된 거냐니까 염색 분체의 분리가 안 일어났어. 자, 그래서 여기가 라지 A, 라지 B 이렇게 됐다고. 그지? 반대편에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안 일어났으니까 여기 라지 B만 덩그러니 있다고. 요런 그림으로 보이셔야 돼요, 이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1분열에서 일단은 비분리가 안 일어났다. 오른쪽에서는 비분리가 안 일어났다면 여기는 당연하게 정상적으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그지? 그림으로 딱 보여야 돼. 자, 그런 경우, 자, 다시 여기는 정상입니다. 정상이야. 자, 이 분열 비분리에서는 정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상 세포수가 있다. 다시 정상 염색체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한 개가 더 많아. 여기는 기존보다 한 개가 더 적어. 자, 요런 게 나온다고. 자, 그래서 다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지금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염색체 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정상적인 게 아닌 거 2개, 정상적인 거 2개 이렇게 등장한다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금 A만 비분리를 계속 시켜보고 있어. 자, 근데 A만 여러분들 한번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비분리가 일어난 거랑 안 일어난 거 A랑 B, 선생님 B는 왜 적었어요? 정상적인 거랑 비교해보라고 한 거야. 그지? 자, 1분열에서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상동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어. 그죠? 1분열에서 일어난다면 당연히 상동끼리 계속해서 끝까지, 생식세포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2분열에서 보면은 얘가 뭐야? 상동이 아니고, 서로 상동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염색체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지? 요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DNA 상대량 찾을 때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알겠죠? 이상한 부분이 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요게. 알겠죠?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이게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아래쪽 과학 돋보기에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왼쪽에는 어떤 말이냐니까 정말 만약에 우리가 1에서 23번에 뭐 22번 더하기 성염색체까지 얘기해서 봤을 때 만약에 같은 번호의 염색체가 아버지에게서도 어머니에게서도 다시 정자에서도 난자에서도 똑같이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만약에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 1분열이 아니고 1번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 자, 1번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N+1을 가졌어. 근데 어머니는 N-1을 가졌어요. 아버지는 N+1, 어머니는 N-를 가졌어. 근데 둘 다 1번 염색체에서 발생했어. 다시 1번 염색체에서 아버지는
염색체 개수를 2개를 넘겨주고요. 어머니는 안 넘겨줘. 그럼 둘이서 만났을 때 염색체 개수가 2개가 그대로 있죠. 그치? i는 정상이라는 거야. 됩니까? i는 2n짜리가 된다. 자, 요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게 실제로 문제로 정말 간혹 가다가 또 등장하는 얘기라서 넣어놨습니다. 자, 130페이지 암기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쌤 다운 증후군 먼저 넣어놨는데 에드워드 먼저 얘기할게요. 자, 18번 염색체가 3개. 자, 요거가 에드워드 증후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염색체가 3개. 요게 다운 증후군이야. 되겠습니까? 자, 각각들의 특징까지는 뭐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둘 다 조금 지적 장애를 앓습니다. 두 친구 다. 그리고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딱 안면 형태가 좀 달라요. 딱 보면 압니다.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 에드워드 증후군은 우리가 주변에 못 봐요. 왜? 일찍 죽으니까. 못 봅니다. 알겠죠? 볼 확률이 너무 적어.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도 외우셔야 돼. 자, 성염색체가 X가 1개인 경우, X 1개만 있어. 터너 증후군이에요. 자, X가 1개만 있다. 어떤 가능성이 있냐? 어머니 정상적으로 줘요. 아버지가 안 줘버려. N-를 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N-를 줘요. 안 줘. 근데 아버지가 그대로 넘겨주는 경우. 자, 각각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 요 친구 터너 증후군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우리가 여성으로 분류합니다. 왜? Y 염색체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XXY가 있어요. 자, XXY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클라인펠터라고 합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바라보셔야 되냐? 카메라 나오겠지? 자, 어머니가 정상이라면 X 하나를 넘겨줬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M 플러스 1로 뭐 X, Y를 한 번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그지? 다시 아버지가 X, Y를 줬어. 그리고 어머니가 X를 줘요. 그러면은 XXY.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정상, 어머니 얘기 먼저 하자. 자, 어머니가 M 플러스 1을 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XX를 주겠죠. 그지? 자, 여기다가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Y를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다시 어머니가 XX, 아버지가 Y 주면 XXY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지?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 성별이 남성이야. 됩니까? 왜? Y가 있으니까. 자, 요거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뭐 여러분들 뭐 터너 증후군이랑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 뭐 외우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운 증후군과 에드워드 증후군이 이제 18번 염색체, 21번 염색체 각각들을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조금 안 읽고 온가 봐. 어떻게 외웠냐? 아, 이게 18번이라는 게 숫자가 더 작잖아. 그지? 그게 다운이면 참 좋을 텐데 아니네 씨발 했습니다. 알겠죠? 아, 정말 좀 상스럽게 좀 외웠어요. 정말 상스럽게 외웠다. 아, 18 아니네? 다운이 아니잖아. 아, 이게 21번이 다운이구나. 아, 그렇게 외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외웠어. 자, 뭐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기는 합니다. 자, 아래쪽 과학 돋보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철수가 지금 이상해요.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지금 G를 보시면은 철수의 어머니죠.
철수의 어머니가 정록 생명을 가지셨어. 철수는 남자예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100% 남자는 정록 생명을 띄어야만 해, 정상이라면. 근데 지금 철수가 정록 생명을 안 띄었어요. 자, 이거 100% 지금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야. 누구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났냐? 아버지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 자, 만약에 어머니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X'X'을 같이 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Y를 줘야 돼. 뭐야, 이거 정록 생명이어야 돼요. 그지? 이건 정록 생명이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XX'Y를 가진다는 것은 아버지가 XY를 같이 주고 어머니가 X'을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죠? 자, 그래서 아버지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난 게 맞아. 근데 여러분, 자, 봐봐. 추가적으로. 언제? 1분열 비분리야, 2분열 비분리야? 1분열 비분리입니다. 왜? 상동 염색체가 같이 이동했잖아. 그지? 아버지가 XY를 같이 줬다는 것은 XY가 원래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떨어졌다는 거야. 뭐야? 그럼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는 아하, 1분열의 비분리구나. 요거 접근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런 식으로 내가 바라보시면 되겠다는 것이야. 자, 내용은 요렇게까지인데,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얘기 더 할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염색체 이상 같은 경우에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있어. 알겠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가 줄어들었니, 많아졌니, 뭐 이런 거, 댕강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당연히 눈에 더 잘 보입니다. 개수가 확 다르니까 이 친구는 발견하기 너무 쉬워. 알겠죠? 자,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 유전자라는 것은 염색체의 너무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사진 찰칵 찍어서 볼 수가 없어.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요 정도 체크하자. 알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묻는 경우에 이제 뭐 유전자 돌연변이랑 뭐 염색체 돌연변이에서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는 항상 나오는 질문입니다. 보기 기억으로 적당한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어쨌든 외워야 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 방금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뭐 내용은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 않은데 염색체 이상에서 이 각각의 경우들 그리고 사실 이 비분리라는 것이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 모두에서 계속해서 DNA 상대량을 질문한다고. 그러면 이상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야. 그런 것들을 내가 경우의 수를 잘 따져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난이도를 더 높이겠다? 연관을 집어넣겠죠. 그치? 뭔가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염색체가 없는데, 일단 뭐 연관이 되어 있다든지, 혹은 비분리랑 구조 이상이랑 같이 낸다든지, 그런 경우 이제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 알겠죠? 자, 선생님은 교재에 있는 거를 풀어보라는 건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준비가 되었을 때 한번 다시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거 할 때 이제 조금 내가 좀 몇 번 해봤어. 다른 것들이 이제 뭐 우리 교재들 많잖아. 막 시중에 교재들 뭐 마더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쭉 풀다가 좀 할만한데? 했을 때 그때 딱 보세요. 그때 이제 좀 풀 수 있을 만할 정도가 됐을 거야. 근데 이제 간단히 풀 수 있는 것들이 딱 두 문제만 넣어놨어요. 우리가 4번, 5번 넣어놨다. 4번, 5번만 한번 빠르게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쉬어서 금방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쌤이랑 생각이 같은지 자 한번 보자고.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쭉 읽어보니까 21번 염색체를 모두 나타내었던 게 지금 세포 로마 3자라고 하는데, 세포 3 같은 경우에 이거 그대로가 생식 세포가 된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스몰 t가 2개짜리야. 어허. 자, 지금 같은 게 2개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얘는 그냥 정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난자가 만난다면 그분 또한 여기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고. 그지? 그렇게 해서 정상 난자랑 만난다면은 지금 뭐 라지 t를 줄지 스몰 t를 줄지 모르겠지만 라지 t를 줬다고 해보자. 그럼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나온다고. 개수가 몇 개야? 3개가 된다고. 아하. 21번 염색체가 3개가 나오는구나. 아이고, 숫자가 크네. 아이, 다운이었어요. 다운이야. 그죠? 외우는 방법. 그죠? 18번이 다운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외우기 쉬웠을 텐데. 자, 기억 1과 2의 성염색체의 수는 같다라고 나와요. 2가 어디 있나? 아, 2가 좌측편에 있네. 자, 여기랑 여기의 성염색체 수가 같냐고 묻습니다. 성염색체의 개수는 같죠, 그지? 자, 왜냐? 지금 여기서 1분열이 일어났어.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자, 왜냐니까, 자, 지금 똑같은 게 지금 이렇게 있다고. 아, 그런 걸 보면서, 아하, 요놈 새끼가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왜? 기존의 라지 스몰이니까. 이해됩니까? 자, 만약에 이게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라지 스몰이 한 번에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근데 지금 스몰만 나왔으니까 아하 2분열의 비분리구나 체크하셨어야 돼. 자, 그리고 비분리는 그러면은 여기서만 땅 일어났다는 거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식세포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나뉘어졌을 것이야. 그래서 기억이 맞다. 자,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어요. 자, 정상 난자랑 수정에서 나타나면은 다운 증후군 나타나겠죠. 그지? 그래서 정답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5번은 그냥 암기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자, 묘성 증후군 5번 염색체 결실.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 성염색체 3개인데 클라인펠터는 X, X, Y를 옆에다가 띡 적어 놨어야 돼. 그죠? 자, 나에는 Y 염색체가 있다. 맞아요. 기억은 염색체 구조 이상에 의한 유전병 맞죠? 그지? 수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 결실이잖아. 그지? 자, 핵형 분석을 통해서 기억도, 니은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5번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가 책에 있는 거는 집어 넣으시고 뒤로 전달. 자, 여기 제일 앞에 여러분들 뭐 한 15문제, 12문제 있는 거 있고 사람의 유전 또 넘어가시면은 또 사람의 유전병 관련해서 또 10문제 있는 거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이 각각 들어있다는 것이야. 요거 한번 지금 좀 풀어봅시다. 남았는 시간 동안. 일단은 4-2-1 사람의 유전에서 요 12문제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